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SNS에 어떤 분이 이거를 올려주셨는데 천일염에 관한 건데요. 우선 이 글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왜 천일염에 대한 글을 소개하냐면요, 이분도 아마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수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특정 지역에서는 천일염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일염에 대해서 이 가격 띄우기, 이런 천일염으로 풍리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이게 이상하니까 이런 게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걸 골랐는데요. 일단 이걸 보시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이분이 올려주신 건 이겁니다. 제목이요. 천일염으로 유명한 신이 키스한 곳, 천사의 섬이라 부르는 전라도 신안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제목인데요. 안내문 있습니다. 안내문에, 이거 실제 있는 안내문을 찍은 건데요. 홀로 있는 여성, 아동 상대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책, 운동 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안군 암태면 사무소 전화번호가 있고요. 목포경찰서 암태파출소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 밑에 글을 달았네요. 지금은 염전 노예가 없을까? 염전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노예가 있을 듯. 염전 노예가 관습법으로 인정된 곳이다. 그만 알아보자. 신이 키스한 곳, 신안군 중도 르뽀. 전남 신안군 중도 슬로우시티의 창시자인 파올로 사투르니니가 신이 키스한 곳이라고 극찬한 섬이다. 신안군의 1004개 섬 중 하나인 이곳은 태고의 자연 환경을 갖춘 갯벌과 국내 최대의 천일 염전이 있다. 2007년 12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됐다. 그 밑에 기사를 달아놨네요. 박근혜 열받게 한 염전 노예 사건의 진상. 경찰은 이미 실상 알고 있었다? 염전 노예 최초 제보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기사는 2014년 2월 17일 기사네요. 기사 부제목이요. 염전 노예 피해자들 경찰도 한통속 인식했을 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경찰 결국 대대적인 감찰 착수. 사진과 함께 사진 설명이 있는데요. 서울 구로경찰서는 일자리 준다는 말에 속아 외딴 섬에서 염전 노예로 일한 장애인 김모 씨 40살, 최모 씨 48살을 한문 수사 끝에 구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섬에서 김 씨 생활 모습. 또 기사가 밑에 달렸네요. 박 대통령 언급한 염전 노예, 전남 경찰 특별수사대 꾸려. 이건 2014년 2월 15일자 기사인데요. 그 밑에 글을 달았네요. 검찰과 경찰의 전남 구석구석 외딴 섬들도 모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 그리고 뉴스에 관련된 다른 관련 뉴스 제목이 염전 양식장 일제 수색, 현대판 노예 224명 발견. 염전 노예 사건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200명이 넘는 실종자를 찾아냈다. 3일 경찰청은 지난달 전남 신안에서 드러난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염전과 김 양식장, 축사, 수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또 이런 기사인지 기사안에 뉴스원 기사를 달았네요. 프로필 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18년 법관 경력, 18년 판사 경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부제목 보니까 지난 3월부터 2019년 기사인데요. 지난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서 변호사 생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례 변경 전 무죄 선고하기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 선고하기도 한 판사에 대해서 조명을 한 거래요. 2017년 3월 전까지 판사 생활을 했다는 건데, 그 기사 내용을 실었는데 보니까 17일 임명된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52세 당시 사법연수원 30기는 18년의 법관 경력을 가진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전남 한평에서 태어나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광주고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인천지법에서 근무한 뒤 지난 3월 법법을 벗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 관련 프로필을 달았는데, 이 지금 위에
쭉 신한 염전 노예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아줬길래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글씨를 썼네요. 부모나 나라가 해주지 못한 일을 염주가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따옴표를 했네요. 염주는 이제 염전 주인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 밑에 판사가 실제 피해자에게 법원서 질문한 내용, 저러고 지역 관습이라며 가해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줌 이렇게 썼는데 관련된 사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냥 쭉 올려준 거 SNS에 화제가 됐길래 그냥 소개한 건데 이 판사가 지금 이제 변호사지만 그 판사 당시에 신안군 그 염전 노예를 이렇게 판사 시절에 실제 피해자인 노예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부모나 나라가 해주지 못한 일을 염전의 주인이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끔찍한 질문을 했다는 건지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냥 이 글을 올린 대로 일단 소개해 드린 건데요. 일베에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판사의 그 질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고 관계없이 그거는 열외로 치더라도요. 그냥 글에 있길래 소개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신안군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요. 범죄자가 아동 상대, 여성 상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고 운동하라.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는데 이런 위험한 곳에 여기 나온 대로 그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 시절에 염전 노예 200여 명. 저도 그 기사 그때 화제가 됐던 거 똑똑히 기억합니다. 근데 이 신안군이 천일염으로 유명하거든요. 지금 천일염 가격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뭐 소금도 오염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사재기 하느라고요. 천일염이 소금으로 또 좋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배 이상 뛰고 뭐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오늘자 기사 보니까 어저께 기사군요. 한국경제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하다 이젠 소금 도둑질까지 천일염 700포대 훔친 부부. 이게 이제 발각이 됐나 봅니다. 이 기사 처음에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니까 제주도에서 소금 700포대를 훔친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소금이 700포대가 2,100만 원 상당의 분량이라네요. 지금 아주 소금 값이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일본 오염수 국민 불안 보여준 천일염 사태 정부 대응법은 이렇게 2대1리에서 동지우 기사가 쓴 건데요. 이 기사 보니까 천일염이요. 한 포대에 지난 4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14,000원이던 천일염 가격이 이달 셋째 주에 23,500원까지 치솟았답니다. 이 2배가 오른 거죠. 4, 5월에 목포 인근 지역에서 뭐 생산량이 급감한 것도 있지만 오염수 방류 이런 막 그 괴담이 퍼지고 난 뒤에 소금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 이런 불안 심리가 겹쳐서 천일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걸로 이제 떼돈을 벌었다는 건데 이거 천일염 창고에 쌓아놓았던 사람들은 떼돈 버는 거죠. 2배 가까이 뛴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과 몇 달 만에 창고에 1억 원어치 있었으면 그게 2억이 된 거니까 10억 원어치 있었으면 20억이 된 거니까 뭐 이렇게 엄청 앞으로 더 뛴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렇게 천일염으로 떼돈을 버는 신안군뿐만 아니라 이제 목포 인근 앞바다 그 이제 소금 양식장들은 이제 돈 벌고 이거 유통하는 사람들은 돈 벌겠죠. 그러나 강릉 등 이 동해안의 어민들이라든가 수산물을 유통하는 회사 내지는 유통업자들 또 그다음에 횟집들 뭐 생선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재명이가 강릉 주문지 시장 방문했을 때 어떤 상인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잖아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대다수 어민들이나 생선 관계에 장사하는 분들은 죽을 맛인데 천일염을 신안 등 천일염은 가격은 급등해서 일부는 또 돈을 벌고 있고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정치적 자산으로 이걸 꽉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법적 사법 리스크를 이걸로 어떻게 한번 돌파해 보려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어떻게 그냥 자기가 확 어떻게 휘어잡으려고 이게 다 덮어버렸잖아요. 후쿠시마 괴담이. 이럴 때 양심적인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광우병 때하고는 다릅니다. 광우병 때 쏘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나오는데도 지금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오늘 인터뷰 기사도 조선일보에 달았는데요. 후쿠시마 괴담은 우리 자신을 때릴 부메랑이다. 믿는다면 정말 미친 짓이다. 방일현 충북대 약대 교수가 가져와라. 내가 마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약대 교수가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 한마디로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처럼 무식한 게 공포를 키운다. 이거 오염수는 이건 괴담이다.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이거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방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가 이분은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 학회장입니다. 방사성 관련 우리나라 그 학회장이에요. 오죽하면 마시겠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여기 자세하게 인터뷰 기사에 썼습니다. 오염수 마시겠다는 거 쇼가 아니냐 그랬더니 쇼로 오해받아도 할 수 없지만 쇼 아니다. 이건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 정말 괜찮은 거다. 맞짱 토론하자. 이랬는데도 맞짱 토론하자니까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기회를 줘도. 그러면서 선동만 뒤에서 괴담만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입니다. 안 속아 이제. 정부 이거 대처 이렇게 약하게 하면 안 돼요. 투어를 다니면서 어민들을 직접 설득하세요. 걱정 없다고. 유튜브에서는 하잖아요. 도둑놈들 하여튼